안녕하세요. 카멜레온입니다. 방송에 앞서 시청자분들의 응원이 많은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파산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투자자라고 해도 파산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해줄 수 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제가 파산한 이유와 파산을 이겨낸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5년 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여 많은 거래에서 수익을 내면서 승승장구하여 큰돈을 벌고 실전 투자 대회에서 입상하여 상금 300만원도 시상하게 됩니다. 20대 때 그렇게 큰돈을 벌었었는데 해파오프 코리아란 무균대지의 간으로 인공관을 개발하는 회사에 레버리지를 일으켜 집중 투자를 했었고 이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면서 처음으로 파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초 매입 금액이 1억 원 후반에 가까운 금액이나 하락 과정에서 주수를 늘리기 위해 손실 처리를 하고 재매수를 하여 최종 매입 금액은 4,500만원으로 찍혀있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MTS에는 상장 폐지 종목은 안 나와서 HTS로 캡처하였습니다. 상장 폐지의 공시를 보는 순간 샛노래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상패가 되기 전부터 주가는 계속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바이오 회사의 한방을 믿고 미국 FDA의 임상실험 소식이 나오면 어느 정도는 회복되겠지의 기대와 희망이 한순간에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장 폐지가 확정되는 날 혼자 밤새도록 흐느끼면서 울면서 술에 만취하여 골아 떨어질 때까지 마셨습니다. 이후에도 피눈물 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매일 술을 마시다 보니 살도 많이 찌고 건강도 안 좋아지게 됩니다. 제가 전 재산을 날리고 빚까지 7천만원이 생겼다는 것을 부모님, 친형, 브라친구들, 세상 사람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제 돈만 날린 것이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모두 날린 것이 저를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파산한 이유는 실력과 경험 부족으로 여러 가지 실수가 동시에 발생하는 삼중고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재기 이후에도 계속 실수가 발생하고 발생하는 실수는 비슷합니다. 내동매매와 고점 매수, 손절을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파산한 첫 번째 이유는 종목 선정을 잘못한 점입니다. 종목 선정에 대한 원칙이 딱히 없었고 그냥 끼 있는 종목들을 사서 팔았습니다. 적자 종목에 투자하였고 관리 종목과 상장 폐지의 이해도가 부족하여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점입니다.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위험자산에 위험하지 않게 투자하려면 리스크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적자 종목을 투자해서 배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 법규 사이트에서 관리 종목, 투자주의 한기 종목, 상장 폐지 사유를 종목에 대입하여 시장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검토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적자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패 시즌인 3월 이전에는 위험한 종목에 투자를 꺼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점에서 매수한 점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과 갭상승이 크게 나오는 고점에 정확하게 매도를 잘했음에도 여러가지 나오는 뉴스와 세력이 만드는 롤러코스터에 당하여 실수로 재매수를 한 점입니다. 이때 매매 중독과 유혹으로 거래를 다시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동안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증권용 공인인증서를 아예 폐기하였음에도 다시 재발급하여 매수를 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고점에서 매수하는 실수와 고점의 익절을 잘하였음에도 온갖 뉴스와 세력이 만드는 롤러코스터 가격 장난에 당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손절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점에서 잘 진입했다면 버티면 되지만 고점에서 매수한 뒤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락이 나오면 손절을 했어야 했는데 미국 FDA 임상 승인의 기대와 희망, 미련 때문에 손절을 하지 않고 버틴 것입니다. 손절을 못한 이유는 과도한 집중 투자 및 레버리지로 인하여 손실 금액이 이중으로 커진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도 있습니다. 제가 비중의 20%만 투자하였다면 비교적 쉽게 손절을 하였을 겁니다. 네 번째는 집중 투자와 레버리지를 일으킨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집중 투자를 선호하는 편이지만 집중 투자를 하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손실이 날 때도 가중이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특히 레버리지는 자금 관리가 되지 않으면 계좌가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저는 파산 후 재기를 하고 나서 많은 거래에서 수익을 냈지만 매매 원칙을 어기는 실수와 레버리지로 비중을 확대한 이중고 때문에 파산에 준하는 경험을 2번 더 하였습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사용 여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레버리지를 한번 사용하게 되면 사람은 쓸 수 있는 돈은 모든 돈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계속 반복하여 사용을 하게 되는 레버리지의 늪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계좌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억대 자금을 운용하신다면 레버리지 사용을 비추합니다. 레버리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계좌가 금방 망가지고 자본이 쪼그라든다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소액으로 많은 훈련을 하여 경험치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훈련을 통하여 수익이 지키고 자신감이 붙고 강세장이라면 레버리지 사용을 고려해 볼 만하나 주식으로 내는 수익이 몇 천만원, 몇 억이 발생되어 현실의 화폐 가치를 이겨버리는 자본 규모가 된다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해야 되고 현재 자본 규모로도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사용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산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제 의지가 컸기 때문입니다.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고 상한 의지가 강했습니다. 안 되면 되게 만들면 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파산을 이겨내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투잡으로 소득을 늘리고 급여의 80%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술, 담배, 여자를 끊으십시오. 전 담배를 끊었습니다. 여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만날 능력도 결혼할 능력도 없다는 자괴감이 큰 이유도 있었지만 여자를 만나 돈을 많이 쓰게 되었다면 재기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을 작은 돈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사업, 투자, 소비, 돈과 관련한 모든 것들은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빚을 청산하였다면 그동안 고생한 자신한테 선물을 주십시오.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낄 때는 아끼고 쓸 때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선물로 외제차를 사서 타고 다녔습니다. 다만 지하철 타고 다녀도 충분하기 때문에 1년 좀 넘게 타다가 팔고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재기 직후 거래를 보면 14년 7월부터 거래를 다시 시작하였으며 8월에 받은 성과급으로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 보답하기 위하여 BMW 3 시리즈를 중고로 현금으로 매입하며 거래를 중단합니다. 15년 3월 추가로 받은 성과급과 급여로 거래를 다시 시작하였고 15년 8월부터는 무료 수수료가 적용되는 대우증권으로 옮겨 수익을 계속 냈으나 17년 이전 자료 조회 불가로 첨부가 안됩니다. 끝으로 동행하는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